안녕하세요. 엘프의 한국어 팟캐스트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한국어 선생님 엘프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첫 번째 에피소드로 인사를 드렸는데요. 우리 학생들한테 정말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너무 행복했어요. 특히 제 경험 이야기를 아주 많이 좋아해 주셨는데 진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저는 사람이나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걸 하고 싶다고 생각했을 때부터 '나는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다. 우리 학생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저는 뭔가 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약간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좀 저답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 학생들 중에서 저하고 같이 공부하는 이유가 제가 넷플릭스 억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학생이 있거든요. 넷플릭스 억양이 뭐냐면 넷플릭스에 있는 한국 드라마에서 배우들이 사용하는 억양이라는 거예요. 제 억양이 그 넷플릭스 억양이래요. 그래서 제 자연스러운 억양을 보여주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다는 피드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여러분에게 넷플릭스 억양으로 이 이야기들을 들려드리려고 하고요. 조금 더 그냥 제가 자연스럽게 평소처럼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니까 진짜 한국어를 듣는다는 느낌으로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아직 너무 어렵거나 빠르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자막하고 같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할 거냐면 제가 가르쳤던 2명의 학생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학생들은 모두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지금은 미국 사람들이에요. 교포냐고요? 아닙니다. 바로 한국 입양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 교포하고 입양인의 차이가 무엇이죠? 한국에서 부모님들이 외국으로 이민을 가서 그 나라에서 아이를 낳고 키우면 우리는 그 사람들을 교포라고 하잖아요. 교포들은 어렸을 때부터 한국 음식을 먹고 부모님하고 같이 한국어로 대화하기 때문에 외국인이긴 하지만 한국 문화에도 익숙한 편입니다. 저도 교포 학생들을 가르칠 때 한국 사람인 것 같지만 한국 사람이 아닌 것 같고 한국 사람이 아닌 것 같지만 한국 사람인 것 같은 그런 신기한 느낌을 많이 받아요. 하지만 오늘 소개할 학생들은 한국에서 태어난 후에 미국으로 입양이 돼서 미국인 부모님 밑에서 자란 사람들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미국인 부모님과 생활했기 때문에 한국 음식을 먹으면서 자라지도 않았고 한국어도 모르고 한국 문화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이 학생들을 만날 때에는 그런 교포들한테서 느낄 수 있는 한국에 대한 느낌? 한국인의 느낌? 그런 것들이 전혀 없어요. 그렇지만 이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워야겠다고 생각한 것 자체가 저는 정말 항상 인상적인 것 같아요. 이 학생들에게 한국어를 배우는 경험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겠죠? 왜냐면 자신의 뿌리를 찾는 그런 과정들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입양인들을 만나면 저는 좀 마음이 뭉클합니다. 여러분도 오늘의 이야기를 들으시면 언어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말이 아니라 정체성과
감정을 이어주는 도구가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학생은 제가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처음으로 만난 입양인입니다. 미국 고등학생이고요. 이름은 백이라고 합니다. 한국 이름도 있어요. 한국 이름은 김린하라고 해요. 어렸을 때 백인 가족에게 입양이 돼서 미국에서 자란 학생입니다. 그래서 린하는 생활 방식이나 말투, 생각하는 방식 이런 것들이 그냥 전형적인 미국 사람이에요. 제가 린하한테 밥 먹었어요? 뭐 먹었어요? 이렇게 질문하면 항상 버거, 피자, 맥앤치즈 이런 거 먹었다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케이팝도 거의 안 듣고 TV쇼도 미국 프로그램만 본대요. 그냥 진짜 정말 미국 사람이죠. 하지만 린하는 항상 자신이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린하는 고양이 한 마리를 키우는데 그 고양이 이름이 김치입니다. 린하가 직접 이 이름을 지었대요. 정말 너무 귀엽지 않나요? 보통 이런 고양이나 강아지 이름을 음식 이름으로 짓는 것은 사실 굉장히 흔한 일이긴 하죠. 근데 린하의 고양이 이름이 김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건 조금 특별한 것 같아요. 그리고 린하는 최근에 타투도 하나 했는데요. 바로 무궁화 타투입니다. 무궁화가 뭐냐면 한국을 상징하는 꽃이에요. 나라를 상징하는 꽃을 한국어로 국화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의 국화는 사쿠라라고 하지요. 한국어로는 벚꽃이라고 해요. 어쨌든 한국 사람들한테는 바로 무궁화가 그런 꽃이에요. 이제 한국 사람들이 무궁화를 보면 한국이다. 이런 느낌이 들고 우리 마음속에서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그런 꽃입니다. 그래서 저는 린하가 무궁화 타투를 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정말 마음이 찡했어요. 자신이 한국인이라는 걸 기억하고 싶다는 그 마음이 어떤 짧은 말들보다 더 크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린하가 저한테 그 무궁화 타투를 보여줬는데 그 장면이 아직도 기억이 나고 되게 마음 깊이 남아있는 그런 순간입니다. 린하는 아직 친부모를 만나본 적은 없어요. 입양인이 성인이 되기 전에는 친부모를 찾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린하는 언젠가 성인이 된 후에 친부모를 만나고 싶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때 한국어로 인사를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 번은 린하가 한글을 다 공부한 다음에 자기소개를 배우고 있었어요. 보통은 한국어를 처음 배울 때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연습을 하잖아요. 린하가 그날 연습을 할 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엄마. 제 이름은 김린하입니다. 갑자기. 그 순간을 저는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수업을 하다가도 지금처럼 약간 울 뻔했습니다. 그냥 린하는 연습을 하고 있었을 뿐이지만 저는 마음이 정말 찡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주 영광이었어요. 언젠가 진짜 린하가 친부모를 만나서 이렇게 한국어로 인사를 하게 된다면 저는
린하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을 같이 준비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저한테 정말 기억에 남는 수업이었고 그날의 감정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한 번은 제가 입양되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어떤 느낌이었냐 이렇게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정말 그냥 유쾌하게 엄마 아빠는 백인이고 저는 동양인이니까 말하지 않아도 당연히 알죠 하고 그냥 웃더라고요. 혹시 린하가 지금 이걸 듣고 있다면 그런 깊은 감정과 긍정적인 에너지를 느낄 수 있게 해줘서 정말 고맙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꼭 한국에서 친부모님을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학생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학생의 이름은 조던이에요. 색소폰을 연주하는 유명한 예술가이고 지금은 미국에서 한 대학교에서 음악을 가르치는 교수님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주 성공한 인생이죠. 미국으로 입양이 돼서 교수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친부모님도 아주 기뻐하실 것 같아요. 조던 교수님도 어렸을 때 한국에서 미국으로 입양이 됐고 그냥 자연스럽게 미국인으로 계속 살아오고 있습니다. 교수님이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한 이유는 이제 한국에서 악기 연주 공연을 하게 됐기 때문이에요. 이번에 한국으로 처음 가보는 것이고 뭔가 자기가 태어난 나라에 가서 연주를 하게 되는 거니까 정말 특별한 감정이 생긴 것 같았어요. 오늘 교수님의 이야기를 제가 팟캐스트에서 소개하고 싶다고 했더니 저한테 그 입양인으로서 느끼는 감정 그리고 한국 공연을 하기 전에 그 느낌을 메시지로 보내주셨어요. 아직 한국어 레벨은 1급 정도라서 영어로 보내주셨는데 제가 한국어로 번역을 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야기가 선생님께 특별하게 느껴졌다는 말씀이 저에게는 큰 영광입니다. 비록 제가 아직 한국어를 잘 못하지만 선생님과 함께 한국어를 배우면서 평생 잃어버리고 지냈던 제 일부가 돌아오는 느낌이 들어요. 한글을 읽을 수 있게 됐을 때 저는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한국 음악을 연주하고 한국 음식을 만들어 먹는 것도 모두 잃어버린 제 자신을 되찾는 과정 같아요. 사실 최근에 한국에서 입양인 서류에 거짓말이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어서 좀 묘한 기분이 들기는 하는데요. 하지만 저는 정말 솔직하게 늘 한국과 한국인인 제 자신을 사랑해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언젠가는 반드시 한국에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제가 진짜 한국인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지금 제 커리어에 만족하고 있고 한국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좋아요. 그리고 제 조상들이 저의 이런 모습을 자랑스러워 했으면 좋겠어요. 제 공식 음반 출시 기념 공연을 서울에서 열기로 한 이유도 바로 제 음악을 조상의 나라와 나누고 싶다는 마음 때문이에요. 서울에서의 공연을 정말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보내주시면서 교수님이 그 한국 공연 포스터도 같이 보내주셨거든요. 제가 그 교수님 이름을 그 포스터 안에서 찾아봤어요. 근데 보통 이제 한국계 미국인들의 이름은 한국 이름으로 끝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무슨 킴, 무슨 리 이렇게 끝나는 게 보통인데 교수님의 이름은 한국 이름이 아니라 정말 외국 이름이더라고요. 그걸 보고
아, 이분은 진짜로 한국을 떠나서 살아온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주 기분이 묘했습니다. 아마 공연이 끝난 후에 누군가가 교수님한테, 어디에서 오셨어요? 라고 질문한다면, 교수님은 아주 자연스럽게, 저는 여기에서 왔어요. 라고 대답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말을 준비하는 과정을 제가 함께 할 수 있어서, 저에게도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사시는 분들 중에서 음악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교수님이 한국에서 공연을 하실 때 한번 가셔서 같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2025년 4월에 서울에서 2번의 공연이 있습니다. 4월 25일 서울 푸르지오 아트홀에서 열리는 마리아 킴 재즈 콘서트 브리즈 오브 스프링, 그리고 4월 27일 노들섬 라이브 하우스에서 열리는 서울 재즈 페스타에서 조던 벤히머트 색소포니스트의 연주를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응원할게요, 교수님. 공연 파이팅! 자, 이렇게 2명의 학생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둘 다 한국어를 통해서 조심스럽게 천천히 자신의 뿌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야기처럼 한국에서 미국으로 입양된 입양인들이 생각보다 아주 많습니다. 특히 1950년대 한국 전쟁 이후에 많은 아이들이 이제 부모님을 잃거나 가족과 같이 살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외국으로 많이 입양이 됐어요. 그때 한국은 많이 가난했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좀 아이들을 잘 키울 수가 없는 환경이었어요. 그래서 미국과 유럽으로 한국 아이들이 많이 입양이 됐는데, 이런 해외 입양은 195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미국으로 입양된 아이들이 가장 많았어요. 그렇게 한국에서 태어난 수많은 아이들이 멀리 떨어져서 다른 나라에서 자라게 된 거예요. 근데 최근에는 이 입양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읽어드렸던 조던 교수님의 메시지에서도 그런 내용이 있었죠. 옛날에 입양 서류 중에서 친부모의 정보가 거짓말로 기록이 됐거나 아니면 정보가 바뀌는 경우가 많이 있었대요. 예를 들어서 한국에 부모님이 있지만 정확한 상황이 기록되지 않아서 입양된 경우도 있고, 입양하기로 했던 아이 대신에 다른 아이가 입양된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은 성인이 된 입양인들이 다시 가족을 찾고 싶어도 찾을 수 없는 상황들이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한국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한국 정부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특별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입양인들의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사실 이 입양인들 뿐만 아니라 다른 입양인 학생들도 많이 만나요. 보통은 한글도 모르는 상태에서,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오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분들은 한글을 다 배운 다음에 한글을 읽을 수 있게 됐을 때 표정이 정말 밝아요. 누구보다 행복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럴 때는 저도 뭔가 한국어 선생님으로서 정말 보람을 느끼는 그런 순간들인 것 같아요. 자,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오늘 굉장히 특별한 학생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여러분에게는 한국어가 어떤 의미가 있으세요? 오늘 엘프의 한국어 팟캐스트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도 특별한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고맙습니다.